이건 15년간 연평균 성장과 뭐 순이익이고, 이건 15년간 수출과 내수의 성장, 이거는 시장 가치죠. 2000년 기준으로 봐서는 전체 시장 가치 2조가 넘었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00년 초에 이제 메디슨의 상장 유가증권이 1조 5천억쯤 됐는데, 요 2000년 초에 금액이 2000 말이 되니까 1000억도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IT 버블이 2000년도에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는 IT 버블이 꺼지면서 주식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져요. 한국은 20분의 1 이하로 떨어지죠. 근데 제가 이제 요 유가증권 매각을 통해서 무차익 경영하자는, 그러니까 2000년 초에 메디슨의 총 부채가 2천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 전체 매출액은 한 3천억 되고,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거를 이 1조 5천억 중에서 2천억만 팔아가지고 회사에 빚 없이 경영을 합시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좀 이따 나올 코스닥에 굉장히 충격을 주게 됩니다. 2천억 정도 내놓게 되면은. 근데 코스닥을 만든 사람으로서 그렇게 충격을 줄 수 없다. 그랬는데 2000년 말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거 책임지고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 이후에 이제 부도가 났어요. 이건 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리고 외부에서 아무 도움 안 받고 자체 수익으로 졸업을 했고, 그리고 부도 이후에 이제 상장된 자회사 가치를 쭉 놓고 보면은 이것도 한 1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상 참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은 메디슨의 사업은 크게 두 개의 사업이 있어요. 하나가 초음파 사업이 있습니다. 초음파 사업은 2000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대략 2천억 정도 팔고 뭐 이익을 한 200억 내고 똑같은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2회 사업은 2000년 전에는 1조 5천억 가치를 가졌고 2001년이 되니까 1000억도 안 됐다가 그 이후에 상장된 가치를 보면 다시 1조 가치로 나와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금융기관의 판단은 뭐냐면은 초음파 사업 자체는 계속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우리 디지털 병원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못했고, 그 다음에 실제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그 투자 기업들의 가치가 1000억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것이 그 가치라고 판단하고, 그렇다면은 우리 2천억 빚을 갚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고 부도를 낸 건데, 실제 그 이후에 이 회사들 가치는 이렇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법정 관리를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그 주식들을 거의 제로에다 처분을 해버렸다는 거죠. 산 사람들은 재미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메디슨 이후 활동은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게 선도 벤처 멘토링. 저는 기업 활동 안 하기로 했고, 한국의 선도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요 멘토링 하는 일. 그 다음에 기술을 거래하는 기술 거래소. 그리고 현재는 기업의 규제를 막아주는 기업 호민관 역할을 하고, 또 벤처협회 명예회장으로 필요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안 네트워크는 이거는 또 새다른 음모 중에 하나인데, 인문사회 계통에 있는 분들을 국제 경쟁 시장에 끌어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자, 요 기업들은 제가 지금까지 멘토링한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휴맥스, NC소프트 같은 회사도 있고, 아마 여러분 넥슨 같은 회사,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안랩도 여기 있죠. 안철수 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는 회사들 거의 대부분 제가 심도 있게 자문을 했고, 그 결과는 다들 만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얘기는 이제 메디슨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벤처 산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벤처 기업의 국가 GDP 기여도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네. 그거 아까 보셨네요. 우리 벤처 기업의 총 매출액은? 자, 벤처 기업의 매출액하고 삼성전자하고 누가 많을까요? 네? 크게. 자, 삼성전자가 많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벤처 기업들이 많을 거다. 다음 질문을 알고 통박을 굴려서 때린 거죠. 응? 자, 삼성전자 매출액이 얼마냐면은 130조입니다. 130조. 작년도.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130조예요. 참고로 대한민국 전체 GDP는 1000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GDP의 13%가 삼성의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GDP는 아니에요.
대략 그거의 한 절반 정도가 GDP가 되죠. 자, 삼성전자 매출액이 130조인데 벤처의 매출액을 다 합치면 20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삼성전자의 1.5배가 되는 그런 산업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생각보다 벤처가 크죠. 우리 벤처기업 중에서 매출이 제일 많은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네, NC소프트? NHN, 예, NHN입니다. 1조 5천억 좀 되죠. 그리고 5천억 가까이 이익을 냅니다. NC소프트가 상장할 때는 적자로 상장합니다. 지금은 적자 상장이 안 되는데 그 당시는 적자 상장이 됐어요. 벤처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분의 1이고 국가 GDP 기여도는 약 8%쯤 됩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의 고용 창출은 얼마나 될 것이냐. 자, 대한민국의 고용을 대기업이 많이 하겠습니까? 신규 고용, 벤처기업들이 많이 하겠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손들어 봅시다. 자, 대기업이 많이 할 거다. 신규 고용을. 손들어 보세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럼 벤처기업이 많이 할 것이다. 답을 아시네. 대기업은요, 매년 고용을 많이 했다고 신문에 나는데 대기업의 총 고용 인력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매년 줄어들고. 그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리고 벤처는 매년 고용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대기업에서 계속 고용을 줄이고 그 줄이는 고용의 절반 정도를 벤처가 흡수하고 그리고 기존의 전통 기업들은 현상 유지를 하고 그게 현재 대한민국 고용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년 어떻게 되나요? 대기업이 줄여나가는 인력의 절반 정도가 실업이 증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새로운 시대란 건 뭐냐면은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바뀌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세계 선도 기업 국가들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경쟁력을 보면 달라요. 우리가 산업사회의 경쟁력, 이걸 보면은 흔히 재료비 더하기 인건비라고 하는 생산 원가 가지고 경쟁하는데 이 지식사회 경쟁력은 이렇게 원가가 안 나옵니다. 원가 이렇게 나와요. R&D 비용을 판매 수량으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바타를 만드는데 5억 불이 들어갔어요. 아바타를 만드는데 근데 아바타를 보는데 1인당 원가가 얼마냐. R&D 비용은 5억 불인데 이런 겁니다. 10억 명이 보면은 0.5불이고 5억 명이 보면은 1불이에요. 그렇죠? 그 1억 명 더 본다고 만드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죠. 소프트웨어, 지식산업. 이 원가는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되느냐. 1등이 모든 걸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사회의 경쟁력은 뭐냐면 산업사회에서는 1등부터 100등까지 살아남습니다. 물컵 만드는 회사 많습니다. 전 세계. 도자기 만드는 회사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안 쓰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윈도우 말고 딴 것도 쓰는 사람. 뭐 리눅스도 쓴다든지 뭐 여기 한 분 계시네요. 예. 자, 글로벌 지식 전쟁을 들어갔는데 글로벌 지식 전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1등 혹은 2등, 1등 혹은 2등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재규율치의 전략은 간단해요. 1등 혹은 2등 하나예요. 아니면 없애버리라.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10%가 90%의 가치를 창출하고 또 락인 현상이 생기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지식 전쟁은 무시무시한 전쟁이 됩니다. 1등이 아니면 죽습니다. 1등이 아니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1등을 하는데 무지한 소질이 있어요. 뭐가 소질이 있느냐. 1등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꼴찌를 안 하려면은 뒤에서 눈치 보고 따라가면 돼요. 남들이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생각을 하고 행동 안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일본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고, 한국은 행동하고 나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게 빠릅니다. 시간 전쟁에 붙었다면 대한민국 이길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먹고 사는 건 뭐냐? 남들이 6개월 동안 개발할 걸 우리는 3개월 만에 휴대폰 개발합니다.